가덕도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가덕도 테러 사건이 실패하면서 군인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리적으로 가덕도 피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개인 미친 사람의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연결이 용산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성의 배우는 용산이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타고 올라가면 김진성은 용산을 직접 모르겠지만 김진성의 배우의 배우 이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지만 결국에 그 끝단은 용산이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을 제대로 된 브리핑도 없이 대충 끝냈거든요. 그쵸. 언론도 크게 관심도 없고 그냥 날라갔고 국정원이 테러로 규정해서 하려는 것도 다 막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 언론의 프레임 자체를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지 헬기 뭐 이용 그거는 완전히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전통이 진짜 언론 플레이는 못 이겨요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는 왜 못 이기냐면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의 카카오톡만 봐도 언론 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 플레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뭐 빠르게 무슨 뭐 이런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못 이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재래식 레거시 언론들이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과 유착이 오랫동안 돼 있었잖아요. 집권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프 더 레코드 통해서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실제 일종의 이제 벤츠남, 그러니까 그 김진성을 태워서 거기까지 현장까지 간 벤츠남 이 사람 누구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파악했다면서요. 누구예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새로운 취재는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취재 왜냐면 제가 어디다 기사 쓸 데도 없고. 안 하는데 이거는 기사 여기서 쓰세요. 제 느낌에 이제는 제 느낌이 뭐냐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고 직관적으로 딱 감이 왔어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금 알아보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알아보는데 일이 되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관심 있다는 걸 보신 거죠. 이런 데 와서 얘기하는 거를. 가덕도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010-9846-8852 다시 한번. 010-9846-8852 제 제보 전화 많이 공개는 돼 있는데 가덕도 테러 사건 제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전에 보니까 뉴탐사 강진구 기자 현장 가서 막 택시기사 태우던 택시기사 했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중요한 것은 김진성이가 이제 범행 하루 전에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범행 이제 현장을 먼저 이제 범행을 저지르려면 현장도 먼저 둘러보고 했어야 되니까 그랬겠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보면 범행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차량을 탑승하고 그 사람이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이거 소위 말하는 벤츠남 사건 그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영상에 공개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벤츠남이 그럼 택시도 아니고 왜 태워다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벤츠남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 같은 차량 벤츠에 운전자 있고 운전자 뒷좌석에 동승자 그러니까 또 다른 공범이 있고 김진성 세 명이 탑승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벤츠남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출연해서 얘기한 게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이다.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 직원이 아니고 조합원이고 했는데 이분이 어촌 계장이었어요. 어촌 계장. 거기가 가덕도가 지금도 그 있거든요. 배도 있고 막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는데 어촌의 계장이었고 연세가 73세. 73세고 세계로 교회 교인. 세계로 교회 소년보. 소년보 아시죠? 최근에 나왔던 정광훈 소년보 투탑 양계. 그리고 소년보는 그 설교할 때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 설교를 하는 게 소년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소년보가 이 정광훈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야 된다고. 교회 목사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의 교인이 김진성이랑 알 것 같지도 않은데 김진성은 충남 아산에 살잖아요. 그렇죠. 배방면인가 뭐 거기 사는데 부산 가덕도는 가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가볼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관광지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가덕도에 가서 항구 근처를
배회하던 중 그거를 본 그 벤츠남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김진성이를 네, 불쌍해서 개인의 벤츠 차량에 태워서 거길 데려다 줬다. 말도 안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벤츠남을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쪽만 받아서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양쪽 그룹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벤츠남 일명 인수 아저씨. 인수? 장인수는 아니고요. 성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인수 아저씨. 인수 할아버지죠. 이제 일은 70대니까. 인수 아저씨가 어촌 계장이었고 당시 사건 때 어촌 계장이었고 평소에 그 벤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도 않는데요. 자기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40대. 어린 친구가 비서처럼. 그러면 그 동승했던 사람이 그 어촌 계장이고 아니요. 인수 아저씨. 인수 아저씨고. 인수 아저씨가 어촌 계장이고 평소에는 주로 운전을 자신의 비서처럼 부리는 40대가 하고 다녔다. 일명 이분의 별명은 빡빡이. 이게 머리가 없으신 거예요. 빡빡이가 하는데 빡빡이를 그날은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빡빡이는 어떻게 보면 휘말린 거죠. 이 사건이 휘말린 거다. 근데 이 빡빡이의 신원도 파악이 됐어요. 누구예요? 실명하고 배모 씨. 배모 씨.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명.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곧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곧 만나러 갈 겁니다. 제가. 빡빡이를 만나러 간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여는 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말을 맞춰서 배회하던 김진성을 선의로 태워다 줬다. 네. 여기는 숙소가 없으니까 저쪽에 숙소까지 태워다 줬다는데 이 인수 아저씨의 평소 품행을 봤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주변인들의. 왜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무슨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 아니고 인정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좀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주위에 이제 평판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우연히 그 항구 앞에서 그거는 말이 누가 보더라도 말 맞추기 한 게 그냥 느껴져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공범 없이 단독 범행으로 김진성 된 거잖아요. 저는 이거 100% 뭐 있다고 봅니다. 100% 있다. 배우가 있고 냄새가 난다. 그 배우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봉지욱 기자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세계로 교회, 소년보, 그렇죠? 교인. 그냥 단순한 뭐 원어브댐 교인일 수도 있지라고 하기에는 이 일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상당한 범죄와 관련된 모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일단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인수 아저씨가 그때는 협조했을지 몰라도 본인이 지금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암발병이 돼가지고 다발성암이 돼서 입원을 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지금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병세가 악화되거나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근데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 말고 김진성이를 시켜서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했을 정도의 배우가 있다면 인수 아저씨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할까요? 하겠죠. 전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쟤만 제거하면 끝난다. 연결고리 끊어버릴 보호해야 수 있으니까. 되네. 이 중요한 제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인수 아저씨가.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한지 아마 모를 텐데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 얘기를 좀 해드려요. 지금 당신 되게 위험하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왜 태워다 줬고 어떻게 알고 태워다 줬냐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그렇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수사 당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야 그냥 대충 해서 단독범으로 넘겨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사실은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지금 있잖아요 수사권 직접 수사할 수 있잖아요 보안 수사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할 수 있죠.
검찰이 그렇게 보안 사건을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게 수사하면 됩니까? 경찰이 엉성하게 수사하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경찰이 수사한 대로 넘겼잖아요. 공범이 된 거죠. 예. 어쨌든 국가 1호 테러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지정을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이 테러 TF 경찰의 그 국가 테러 TF 국정원과 TF 있잖아요. 네. 한 70명 가까이 수사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빡빡이 조사했습니다. 아, 네. 빡빡이 네. 조사했어요? 빡빡이 조사. 이 TF 네. 팀에 네. 왔었어요, 빡빡이? 빡빡이와 예. 인수 아저씨를 지금 예. 재조사에 재조사. 들어갔다. 아. 근데 너무도 뉴스에. 친절하게도 가덕도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너무 친절해. 예. 방문조사. 친절한 테러 TF. 예. 방문조사를 했다. 했구나. 아, 그럼 상당한 내용을 좀 받아왔답니까? 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빡빡이나 인사 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입 열면 뭐 협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네. 수사를 정말 깊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감추려고 해도. 그렇죠.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유력한 대선 후보 야당 대표에게 그 무슨 커터칼이니 이런 거 다 예, 거짓말이었고 이 담당 검사가 또 김상민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암장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저는 이상한데요. 자승 스님. 자승 사건도 이상합니다. 자승 사건에 몇 명 대테러 국정원 대테러원이 30명인가 뭐 40명을 왔어요. 보냈다고 예. 그거는 홍자원 차장이 나와서 얘기한 얘기를 거죠. 했으니까 예. 홍자원 차장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내막을. 그거 이상하고 네. 이게 이상해요. 가덕도 이재명 예. 대통령 테러 사건 이 두 가지는 정말 이상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국정원이 개입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자승 사건도 요 사건 현장에 최초에 달려갔던 당시에 그게 안양 경찰서인가? 네. 아, 여기도 너무 이상하다. 안산 경찰서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도 뭔가 냄새가 난다. 예를 들면 이 사회 사건에 열심히 하는 우리 기거하는 저를 공주국 불태우면서 같은. 이 저를 두 왼팔 오른팔 이제 측근들에게 뭐 돈을 얼마를 내 가지고 이걸 뭐 다시 지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감식을 할 때 그러니까 증거물을 없애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이제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다시 헤집어 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에서 목에 칼이 찔렸을 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가 왕창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청소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A, B, C, D 현장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경찰서장을 불렀습니다. 왜 물청소를 하느냐? 자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철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칼을 찔렀던 칼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 김진성, 저 칼입니다. 저렇게 날카롭게 깎은 저 칼. 김진성이 있던 부동산이 아산 배방읍이고 아산 배방읍의 1등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23년 김충식의 노트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김건희가 사람을 찾아다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진위는 저희가 법무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지만 적극적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서 이에 대해 요청합니다. 김충식이라고 하는 최은순의 동거나 이 사람의 수첩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쓰여 있었고 이 이재명 대표를 칼로 난도질했던 차의 이름 김진성은 아산 배방읍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뒤에 어떤 배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계획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도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도 검찰과 관련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아직도 뭉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7개월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제목은 이재명 대표 대상 정치 테러는 테러 방지법에 따라 조치하고 축소 은폐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 2년하고도 열흘 전 부산 가덕도 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해역이 보이는 산중턱 전망대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용 전술용 칼에 찔려 목숨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자입니다. 이것은 테러의 순간인데 너무도 끔찍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뛰어올라서 저렇게 찌르는 저 장면, 저것이 테러 아닙니까? 저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짓 아닙니까? 이 영상은 거의 최초로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표가 커트칼로 찔렸을 때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피습 장면을 보도하면서 정치 이슈화했던 언론들, 방송사들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치고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저 행위 아닙니까? 이번에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보았던 이 영상 너무도 끔찍합니다. 범인은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가와 같은 그야말로 테러 전문가, 특히 집중적으로 6개월 이상 훈련받은 것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경동맥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간 프로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당시 범인이 사용한 칼은 전술용 칼을 다시 개조해 찌르기용으로 만든 암살용 흉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실물 보여드릴까요? 이 실물을 이렇게 개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죽이기 위해서 날아가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틀 이상 추적하면서 기회를 노려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해하려고 했던 정치 테러입니다. 백주 대낮에 발생한 이 정치 테러입니다. 그러나 범인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이것이 테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와 국헌 그리고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대의민주제를 파괴하려 했던 그 범죄가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범인의 단독 소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어떤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와 왜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였는지, 그리고 왜 윤석열의 총리실과 국정원에서는 그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단지 윤 정권의 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문자를 유포하였고, 대테러 주무부처인 국정원은 당시 합동조사팀을 강서경찰서에서 2차례 보냈으나 일개 강서경찰서에 총경 4급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 듣고 2번이나 돌아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정치검사 출신으로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상민은 윤석열이 파면되기 하루 전인 4월 3일 그들은 윤석열이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김상민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찐윤 핵심검사 김상민은 윤석열이 파면되기 하루 전 급히 이재명 대표 비습 사건을 커터칼 살인 미수라고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상민이 법원이 제시한 범행 도구인 길이 18cm의 이 칼에 대해서 문구용 커터칼이다 라는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며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호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테러 위협에 유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김상민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 방지법 적용에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절하했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실력이 없다고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김상민은 법원의 합정 판결문에서 이 대표 테러 피습 사건은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 테러 방지법으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취지조차 무시한 채 테러가 아닌 단순 살인 미수라고 단정했습니다. 테러 방지법 2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천만의 지지를 받는 그 정치인, 정치 지도자에 대한 목숨을 노린 이 행위가 테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사건 발생 직후 윤석열이도 테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상 윤석열과 조태용은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국정원 책임하에 사건의 실상, 배후, 목적, 정권의 연관성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건 현장에 김진성 외에 그 누구도 잡혀가거나 추가로 소환돼서 조사받지도 않았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물론 극우 세력들의 극렬한 명예훼손과 자작극 논란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원은 범행 동기가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3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경험했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신원보호와 경호를 요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집단은, 아니 그 후보 김문수는 이재명 후보가 억지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또다시 음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테러 혐의 명백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은 칼을 갈아서 목을 찔러도 되겠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테러 조작 메시지까지 번지게 하고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저는 2024년부터 단독으로 또는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사건을 테러 지정하고 공범 여부와 배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5개월 전에도 촉구했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덕도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모습, 이에 대해서 경찰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신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가덕도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이 두 사람,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A경정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이 사람은 강서경찰서 소속 정보관입니다. 정보경찰입니다. 과연 부산 강서경찰서의 경정 그리고 정보관, 정보경찰 이 사람들은 사건 발생 불과 40분 만에 이재명 대표의 피로 얼룩진 현장을 생수까지 뿌려가면서 급하게 청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과 당시 사건 현장에서 현장 정리를 지시한 1차 책임자 옥영미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습니다. 경찰은 방송사, 시민 등 다수 인파가 몰려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정리를 지시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주위에 오로지 경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보도 카메라, 방송 카메라가 있습니까? 사건 현장을 청소하는 영상에는 방송 카메라 한 대도 없습니다. 시민이 북적댄다고요? 40분 만에 청소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인이.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일반 강력사건 현장도 몇 시간씩 보존하며 아주 사소한 교통사고조차도 몇 시간씩 길을 막고 대로해서 현장 체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행위, 정치 테러가 발생한 그 현장을 40분 만에 지워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옥영미 강서경찰서 등이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전화 또 하는 그런 영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또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꼬리를 자르고 상층부를 보호하기 위한 발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관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 최상부에서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방향을 틀어버린 책임자들에게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고 책임자 당연히 윤석열, 그리고 경찰의 지현,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지시를 받았을 제23대 경찰청장 윤희근,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 아닙니까? 뭘 잘해서 그런 포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제34대 부산경찰청장 우철문은 중간보고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행위를 했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법으로 적용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우철무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S물산의 고문으로 최근에 취업했습니다. 우철문의 지시를 받은 부산경찰청 핵심 간부, 부산 강서경찰서장 옥영미, 그리고 현장에서 지휘한 경비교통과장 A경정, 강서경찰서 정보경찰 B씨, 이들 모두에서 고발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관기관은 테러 행위로 지정해 주시고 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을 수사하지 않고 이렇게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테러 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범죄로 묻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국정원이 테러가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과거에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도 이름이 나왔던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중요한 사건을 작게 보이도록 덮으려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를 흔든 사건인 만큼 누가 왜 이 일을 축소하려 했는지 끝까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